잠깐만요. 이건 꼭 얘기합시다. 윤주영 라이브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제 지방선거의 계절이잖아요. 제가 어쨌든 4년 전에 부천시장 민주당 네. 경선에 이제 참여를 했었잖아요. 네. 저는 이제 청렴 도시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고 네네. 그때도 재정 건전성을 부르시죠. 설령 제가 뭐 당선은 안 됐지만 사실 공약에 대해서 이해관계를 가진 분들이 많아요. 왜 이 공약은 우리가 주장했던 거를 받아들여서 이행하기로 해놓고 안 했느냐, 네. 또는 왜 우리가 주장한 이거는 공약으로 반영을 안 했느냐. 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 스스로 변해야죠. 부천시가 재정의 어떤 어려운 흐름을 맞이했던 이런 시점에서는 오로지 부천 도시의 미래를 위해서만 공약도 설계하고 그 지역의 주민들과 시민들이 생각의 전환이 와야 되지 우리가 얘기한 이런 문제들이 개선이 될 거다. 자, 새로운 사업도 잘 점검해야겠지만, 뭐 사실 이제 원래 하던 거니까 이제 매년 나가는 그런 관행적인 예산들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특히 이런 예산들에는 앞서 이제 말씀하셨던 여러 이해관계들이 좀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실제 삭감하기 좀 어렵다는 얘기를 지난 윤정의 그렇죠. 네, 시선에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제가 이렇게 표현 자체는 깊게 뭐 잠재돼 있다 또는 뭐 이해관계가 점철됐다 이런 표현을 네네. 써왔지만 이제 그게 어쨌든 특징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예산서를 보면 두껍잖아요. 거기 보면은 뭐 아주 복잡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예산서를 바라보는 뭐 우리 예산 검증을 하고 시 정부를 견제하는 시의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굵직한 것들 위주, 네. 그렇죠? 숫자가 크고 효과가 큰 예산들을 많이 보게 되고 또는 지역에서 민원이 들어오거나 당신의 이제 공약이나 정책과 관련된 문제들을 주로 보기 때문에 네네. 그 어떤 그 시선에서 벗어나 있는 예산들이 꽤 많아요. 네네네. 근데 그런 예산들의 특징은 뭐냐면 부천시가 시승격이 되고 나서부터 발전해 오면서 73년에 승격이 되고 지금까지 발전해 오는 기간에 계속 있어 왔던 도시가 발전하면서 기능이 이제 여러 가지로 분화되고 확장되면서 생겨야 될 여러 가지 기능들, 교통, 문화 등등 많잖아요. 환경, 네네. 체육, 네. 일반 공공행정 등등 분야별로 다 있단 말이에요. 그 예산들은 늘 있어 왔던 예산이기 때문에 누가 건드릴 수도 없고 그래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제 낭비 요인들이 담겨 있다는 거지. 네. 그거를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어요. 생활 폐기물을 처리하고 수집해서 운반해서 처리하는 일들, 하수 처리해야 되는 문제들, 맑은 물을 우리가 먹을 수 있게 상수도를 관리해야 되는 문제들. 네네네. 그럼 우리 지하에 묻혀있는 여러 가지 배관도 있고 뭐 이럴 거 네. 아니에요. 하수 관거 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도 유지보수 관리해야 되고 도로도 아스팔트 포장 바꿔야 되고 네. 그렇죠? 가로수도 관리해야 네. 되고 보도블록도 바꿔야 되고. 보도블록도 바꿔야 되고 네네. 거리에 조명도 바꿔야 되고 많아요. 네. 이제 그런 예산들에 곳곳에 다 필요한 예산들인데 거기에 어떻게 보면 낭비 요인들이 써야 될 돈이지만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제가 뭐 예전에 시청에서 감사관으로 근무하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디테일하게 찾아보려고 그걸 이제 감사라는 어떤 틀을 통해 가지고 확인을 했던 일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많은 포인트들을 발견한 게 있긴 해요. 이제 그거를 실제 업무를 연결시켜서 일도 진행을 했지만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해관계 말게 되고 수의계약이라는 틀 또는 계약 업무 들어보셨겠지만 입찰, 뭐 경쟁 입찰, 진영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뭐 이런단 말이에요. 협상에 의한 계약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계약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 그게 이제 법규에 따라서 이행되는 것들이지만 그 뭐 비단 부천의 문제라기보단 전국에 있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고루 똑같은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디테일들을 다 얘기하기에는 좀 위험하고 뭐 기회를 봐서 또 얘기하기로 하고 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세출의 경직성을 얘기하고 정치인 공약의 이행 과정에서의 재정 낭비라든가 재정 지출의 어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얘기하지만 그에 못지않게 뭐 그런 돈들은 공약에도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고 경직성 경비 안에 들어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디테일 들어가 봤을 때는 잠재적으로 오랜 세월 관행처럼 굳어진 예산 속에서 분명히 낭비 요인이 있다. 그다음에 대다수는 그렇지 않지만 대다수는 또 이 청렴한 도시 부천에서 많이 걸러졌지만
관행적으로 흘러왔던 또는 네. 이해관계 속에서 속된 네. 말로 짜고 치는 예산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그 점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보다는 확실히 투명해졌지만 여전히 물론 제가 시청에서 현직으로 있으면서 속사를 받던 시기하고 또 꽤 시간이 흘렀지만 네.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거라고 보고 여전히 대주변에 사업하는 분들이라든가 이런 분들도 저는 회계사니까 기업들 많이 상대하잖아요. 네, 특히 관급 일을 하는 분들 여전히 많이 만나고 있고 뭐 용역부터 네. 시작해서 공사, 물품 구매. 근데 뭐 여전히 제가 이건 자랑은 아니고 뭐 경험인데요. 뭐 뒤에 얘기하겠지만 계약심사, 일상감사 등등 네. 감사부서의 프로세스 속에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점검하는 게 있어요. 그거는 전국 공통이야. 네. 예, 그래서 근데 물론 그 강도라든가 빈도나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부서의 뭐 어떤 재량이 좀 있어서 저는 그걸 좀 세게 한 편이었고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는데 네. 그때 봤던 여러 상황들이 물론 저한테 머릿속에도 남아있고 뭐 여러 가지 제 경험으로 남아있죠. 근데 네. 진짜 그거야말로 한 일주일 얘기해도 돼요. 분야별 얘기하는 네. 거예요. 정말 많은 케이스가 존재하고 네, 네. 알게 모르게 네. 진입장벽도 있고 아니 네. 대놓고 있지 진입장벽. 네, 있어요. 그게 네. 소위 얘기하는 제한 경쟁 입찰이라든가 네. 실적 뭐 네, 그런 것들 수의계약도 네. 또 여러 가지 뭐 설계에 따라 달라지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마 뭐 기술 쪽 사업하는 분들은 대부분 공감할 얘기고요. 또 그거를 뭐 어떤 조직적인 비리라고 예단할 수는 없지만 네. 공무원들도 그런 타성에 젖어 있었던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주제와 관련된 거는 공사든 용역이든 물품 구매든 예산이 적정하냐 거기에 깊게 잠재된 관행이 없느냐 이해관계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느냐의 문제는 많이들 알고 있는 문제잖아요. 판도라의 상자기 때문에 잘 안 여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포인트가 오늘 일관적으로 좀 흐르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야 되는데 열면 과연 열 수 있을 것인가? 예를 들 수 네. 있어요. 예를 들 수 네, 네. 있는데 그거는 또 네. 나중에 합시다. 총론으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시기에 부천시가 돈이 없으니까 이 없는 돈을 그래도 잘 써야지 시민들을 위해서 그렇죠. 그 약간의 변화라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관행적 예산에서의 낭비 요소를 줄이는 거는 정리를 잘했어요. 예, 맞아요. 계속 이제 우리가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예로 되는 것 같습니다. 시민들이 또 궁금해하는 부분일 네네. 수도 있고 저도 이제 사실 궁금한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이제 사실 앞에 있는 관행적 예산하고 좀 비슷한 얘기긴 한데요. 연말만 되면 어쨌든 간에 남는 예산을 다 털어내려고 하잖아요. 네. 근데 흔히들 이야기는 아까 이제 뭐 보도블록 얘기도 나왔지만 이거 저기 드라마나 이런 데 소재로도 많이 쓰이기도 하는데 많이 써요. 근데 어려서부터 얘기 들었던 얘기. 멀쩡한 보도블록을 뭐 교체를 한다든지 물론 이제 필요한 사업들일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제 회계사님 통해서 좀 요즘에 공부를 좀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게 불용 또는 뭐 집행 잔액 이라고 이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남는 돈들을 어떻게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걸까요? 제가 좀 알기로는 또 남는 예산 안 쓰면 다음에 또 그만큼의 또 뭐 삭감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잘 들었던 알고 것 같은데요. 계시네요. 예. 일단 뭐 지금 질문 네. 중에 있었지만 우리 항상 네. 행정기관을 비판하거나 또는 삐딱한 시선으로 볼 때 대표적으로 네. 들어지는 예화가 보도블록. 보도블록, 예. 사실 그래요 또 보면 연말 되면 막 보도블록 가로 네, 네. 그래 왔잖아요. 근데 내가 직접 시청에 들어가 보니까 보도블록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물품으로 이제 네. 대표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 분명히 그런 게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설명을 먼저 하면 예산은 세입에서 세출을 빼서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남는 돈을 주는 건데 2월 예산이라는 게 있어요. 2월 예산. 그게 이제 네네. 명시 2월, 뭐 계속비 2월, 사고 2월 이런 게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이제 각 2월 사유별로 있는 거. 네. 그거는 합법적인 거야. 좀 어렵네요. 근데 어려운 어쨌든. 얘기예요. 네. 안 할게요. 어려운 얘기는 안 할게요. 어려운데요. 그건 좀 합법적인 네네. 이유가 물론 그 안에도 네네. 합법이 아닐 수 있는 공무원의 네. 복지부동이 담겨 있을 수 있고 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특히 사고 이월 같은 건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죠. 네네네. 근데 그거 말고 이제 불용 계속 행정조직은 내부에서 불용 최소화를 부르시죠. 당연하지. 그 왜 그러냐면 불용이라는 거는 쓰려고 예산을 세웠다가 세입 예산까지 맞춰놓고 들어온 돈에 네. 맞춰서 세출 예산을 세웠는데 그거를 못 쓰고 남았다 그러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계획을 잘못 세웠다. 계획을 잘못 세웠다. 왜 못 썼느냐 그 돈을. 그러면 과도하게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서 다른 데로 가야 될 예산을 갖고 온 거 아니야. 이런 소위 얘기하는 비난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예산 편성을 잘못했다. 불용이 남는다는 거는. 왜 이 귀중한 돈을 특히 부천시처럼 지금 마른 수건도 짜야 되는 도시에서 네. 정말 불용이 생기면 안 되지. 정말 필요한 일에 못 쓴 예산 실링제까지 적용해가지고 예산을 깎아서까지 했는데 기껏 예산 세워놨더니 연말에 가서 못 썼네?
근데 이유를 보니까 특별한 이유가 없네. 그러면 이제 예산 추계부터 잘못됐고 네. 어쨌든 간에 네. 예산 편성이 잘못됐다는 이제 얘기를 듣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지금 방금 얘기하신 그대로요. 이제 못 썼잖아. 그게 또 연마다 계속 있는 예산이면 이 시의회 가서 예산을 설명하고 또 승인을 받아야 되는 네. 입장에서 대단히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당장 시의원들도 그 예산은 삭감하려고 들죠. 그럼 이런 또 항변을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아껴가지고 원래 예산에는 뭐 하나의 일을 하는데 100만 원이 들 일을 네. 열심히 아껴가지고 90만 원에 썼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칭찬해 주십시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닌 게, 그거는 감액 예산을 편성하면 돼요. 추가 경정 예산에서 내가 노력을 해가지고 절감될 거라고 예상이 된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갑자기 12월 31일 날 마감이 되는데 12월 25일 날 절약하는 건 아니잖아. 네네. 연중 1년 동안 벌어지는 일이니까. 그러면 뭔가 당초 판단이 좀 잘못돼서 예산을 잘못 세웠다라든가, 정상적인 예산 편성이었는데 진행하다 여러 가지 환경의 변화나 네. 물리적인 변화에 의해서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상황이 왔으면 그거를 추경 예산이라고 꼭 늘리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 감액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충분히 판단해서 내부 절차를 밟아서 감액을 해서 그 감액된 돈만큼을 다른 데 모자란 돈에 메꾸게 하면 되거든요. 네네. 그걸 안 하고 있다가 연말에 가서 불용이 나오면 또 속된 말로 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네네네. 불용을 최소화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네. 지금 얘기한 대로 그렇게 공무원들이 일을 잘못했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지침을 주고, 저도 그 문서 많이 봤어요. 불용 몇 프로 최소화하고 불용이 생기면 반드시 미리 예측해가지고 감액 편성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 행정기관 내부에 흐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득불 불용이 남는 경우가 있지만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런 문제 때문에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거예요. 그래서 써야 돼 무조건. 그래서 그런 게 네. 또 관행이 돼 있어. 그래서 네. 요런 예산들은 네. 연말 되면 이제 풀어야 되는 거 네. 알아. 네. 수의기관 사업하는 분들. 네. 그렇죠? 분야별로. 그러면 이제 그런 때 가서 또 수의계약도 하게 되고 뭐 유찰시켜가지고 수의계 이런 게 이제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 게 이제 소외기하는 민간 영역에서는 눈먼 돈 이렇게 불리고 있잖아요. 네. 참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 효율을 하기 위해서는 네.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정말 정확하게 예산도 세워야 되는 거고, 중간중간에 자정 기능을 통해 가지고 뭔가 이제 이 돈이 남을 돈인지 모자랄 돈인지 판단해서 추경을 잘 해야 되는 거고, 그런 게 이제 행정의 능력이죠. 그런 네. 걸 또 진두지휘하는 시장이나 그 이하 간부 공무원들, 또 그 현업에서 일을 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애써야 되는 부분들이고, 우리 시민들이 판단할 때 네. 민원 조금 안 들어주고 늦게 해준다고 네네. 이제 비판하고 좀 아우성을 칠 때도 있지만, 네네. 이런 측면들을 좀 잘 봐야 되는 것 네네.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 역할을 시의원들이 해야 되고, 네네. 언론인들이 해야 되고, 우리 같은 시민들이 해야 되고,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 약간 이제 추가 질문을 좀 네, 드리면, 그 아까 그 예산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추가 경정 예산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게 1년 중에 몇 번씩 하죠. 몇 차례가 있는 거죠? 네. 그럼 이때 좀 잘 예산이 설계가 되어 있는지, 아까 말씀하셨던 불용 예산을 감액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조금 아껴가지고 다른 쪽에 투입을 한다,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는 사람들이 물론 해요. 그거는 추경 예산은 네. 우리 심의를 받기 때문에. 시의원들이 네, 하죠. 하시는 그리고 거죠? 공무원들도 뭐 이제 예산을 저기 관리하고 네, 네, 네. 계획하고 하는 네. 부서, 기획예산 부서 뭐 이런 데들에서 네. 그런 거 관리 다 하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이런 것도 있어. 어차피 추경에 세울 돈인 것들은 또 본 예산에 안 세우기도 하고. 네. 추경의 의미는 우리가 글로 가면 안 되는데 지금 복잡해지는데 추경은 아직 돈이 안 네. 들어왔기 때문에 못 세운 네. 예산이 있단 말이야. 쓸 돈은 들어온 돈하고 매칭이 돼야 되잖아요. 네. 넷이라고 표현해요. 넷이라고. 네. 이제 그렇게 그 옛날 뭐 일본 용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거는. 여튼 내가 이 일에 써야 되는 돈이 아직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추경에 세우는 경우도 있는 거고. 네. 지금 아까 얘기했던 계획의 변화, 상황의 변화 때문에 이제 추경을 세우는 경우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것들 통제하고 관리합니다. 그래서 의회 심사도 받고, 네. 추경 때 이걸 왜 추경에 세웠니? 라고 네. 이제 우리가 질문도 하고, 잘못했으면 질책도 하고 그래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 그건 이제 큰 흐름에서의 얘기들이고, 사실은 제가 예산서를 자주 보고 살았던, 항상 제 책상에 예산서가 있었어요. 네. 네. 보고 살았던 입장에서는, 그리고 각 부서에서 감사부서장한테 전해지는 문서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밀한 정보를 많이 봤다고 그러는 건데, 제 협조결제도 필요한 게 많고, 그러면 다 보게 되잖아요. 그럴 때 느꼈던 것, 이런 걸 다 모으면 정말, 그때는 근데 부천시가 지금처럼 그렇게까지 돈이 메마르지 않았을 때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안 됐지만, 예산 실링제를 해서 뭐 일괄삭감해가지고 뭐 10억을 쓰는 부서가 8억만 써라, 이런 얘기도 해야 되지만, 필요하겠지만,
진짜 8억을 쓰는지도 봐야 된다는 얘기지. 근데 그거는 여러 사람의 이해관계가 관련된 문제들이고 공무원들의 자존심도 관련된 문제들이고 네. 제가 실은 이번에 영상 준비하면서 제가 일했던 분야 예산서를 좀 봤어요. 감사해서 네, 네. 쭉 보니까 저는 그 예산의 의미를 알잖아. 여기서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잘하고 네. 계시니까. 네, 그 정도. 알겠습니다.